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교육 강사 그리고 교육 담당자분들을 위한 교환 작성 꿀팁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됐는데, 나는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입 강사분들은 강의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체를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강의, 내가 할 수 있는 강의를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을지 오늘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강의를 하라는 걸까요? 네. 신입사원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한다라고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갈등 관리, 아니면 협상, 설득의 기술을 강의해야 하나? 신입사원한테? 아니면 신입사원분들과 기존 네, 리더들과의 세대 차이는 분명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강의를 구성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청중 분석입니다. 신입사원분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뭐 더 어리신 분들도 더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나이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입사원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그때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소통의 스킬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메일 작성하는 방법. 이메일 작성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거나 실제로 회의가 아닌 이메일로 소통을 한다라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메일의 구성, 서명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 구성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겠고요. 보고하는 방법. 저희가 대부분 보고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야 되겠고 특히나 상사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보고 스킬이 사실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우리 신입사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 스킬도 신입사원들이 가장 필요하고 궁금해할 스킬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타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사실 뭐 이 회사, 직장 생활을 경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A 부서도 잘하고 B 부서도 잘하고 영업 부서도 잘하고 마케팅 부서도 잘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 부서도 다 각자 위치에서 잘 해내야만 회사가 성장하고 네,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줄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 업무 롤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의 책임 여하를 따질 때 타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은 없다라고 하지만 부서 간의 대회비가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말을 한다거나 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야 하는지 작게 보면 조금 작은 범위의 협상의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입사원분들이 입사를 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고객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법, 전화 소통 방법 등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이 필요하겠죠. 이렇듯 연령대,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부서에 따라서 네, 그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킬 교육 어떻게 그럼 구성하면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저희가 교원 작성을 할 때는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합니다. 서론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어떤 얼어있는 마음, 딱딱한 분위기를 좀 풀어가는 가벼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건 교육과 내용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웃고 즐기면서 "아 우리 오늘 교육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웜업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가급적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벼운 상품이라도 준비해서 참여율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어야 되겠죠. 완벽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면 그전에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동반된 아이스 브레이킹을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의 목적을 소개하고 '이 교육을 내가 왜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고취시켜 주는 게 이 서론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어떤 준비 단계 없이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이걸 대체 왜 들어야 하는데?'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교육에 100%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서론에서는 교육의 목적, 이 교육을 왜 듣는지, 그리고 들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본론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이 본론에서 다 털어내는데요. 사례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와 방법론을 포함한 본론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의 꼭지라고 하죠. 꼭지들에 내가 겪었던 현장형 에피소드나 아니면 실제 기사화되어 있는 어디 논문에 있는 책에 있는 정보형 에피소드를 적절하게 반영시켜서 교육 자료 본론을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결론은요. 교육의 마무리를 짓는 사실 본론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처음과 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을 정리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육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슬로건, 명언, 뭐 게임 등을 결합해서 교육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주시면 본론에서 조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셨던 분들도 '아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실 수 있는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교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제가 실제 교환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정도만 구성하셔도 강의안 만들 수 있어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강의해야지, 강의안 만들어야지 하고 파워포인트를 먼저 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완벽한 강의안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뒤 구성이 흐름이 맞지 않는 강의안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먼저 구성을 하시고 나서 PPT로는 빠른 시간 내에 옮겨 담는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주제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청중은 신입사원으로 할 겁니다. 새내기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법을 제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네.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 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본 스킬들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서론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우리 신입사원들이 알아야 할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각 꼭지로 구분을 했고, 이 꼭지에 사례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결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법, 보고받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센스 있는 신입사원으로 거듭나자라고 해서 교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내가 소통을 할 때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남았죠. 그런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을 붙이고 네, 사례를 붙이게 되는 거겠죠. 네, PPT로 또 가시적인 효과를 주면 완벽하게 네, 교육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강의안은 대체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통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알려주고 싶은 진심,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강사 그리고 교육 담당자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